안녕하세요, 픽셀TV의 에디입니다. 월트 디즈니 2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1부를 보지 못했다면 댓글 또는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월트는 애니메이션 미친 비행기를 완성 후 시사회에서 오르간 반주를 깔아 상영했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자 음악과 목소리를 더빙한 증기선 윌리를 선보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기대를 뛰어넘어 빅히트를 치게 되는데 뉴욕타임즈에 긍정적 기사가 실리자 여러 배급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세계 공황이 밀어닥친 1933년 월트는 아기돼지 삼형제를 내놓으면서 엄청난 성공을 이뤄냅니다. 대공황으로 고통받던 미국 국민들을 잠시나마 기쁘게 해준 것이죠. 이때 월트는 드디어 재정적 궁핍을 벗어나 성공 가도에 올라섭니다. 1937년 월트는 첫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에 도전하는데 그 작품은 바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이 작품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이후 피노키오, 아기 코끼리 덤보, 신데렐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전세계 흥행 기록을 이어나갑니다. 월트는 만화 속 캐릭터들을 현실로 이끌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즈니랜드의 건설. 이유는 애니메이션 인기가 높아지자 월트의 스튜디오를 방문한 어린이들이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만나 함께 놀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로 1955년 7월 디즈니랜드를 오픈합니다. 손만 대면 성공하는 월트는 디즈니랜드 역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약 11년 후 월트는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창업자 월트가 사망한 후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1990년대부터 진행한 공격적인 M&A는 디즈니를 미디어 공룡 그룹으로 성장시킵니다. 디즈니가 인수했던 기업들은 너무 많아 모두 다 알려드리기 힘들 정도지만 제가 임의로 주요 인수 기업들을 몇 개만 소개해보겠습니다. 1993년 디즈니는 미라맥스 인수를 추진합니다. 미라맥스는 1979년에 와인스타인 형제가 설립한 영화 제작사로 시네마 천국, 굿윌 헌팅, 시카고 등을 만들었죠. 그리고 1995년 ABC를 인수하면서 미디어에서 큰 두각을 나타냅니다. 당시 인수 금액은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2000년대 방송산업이 하락세로 들어서면서 디즈니의 ABC 인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ABC가 갖고 있던 ESPN이 인수 금액인 19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내고 있다고 판단했죠. 한때 디즈니의 영업이익 40%를 차지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테마파크와 영화 산업에 의존하던 디즈니는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디즈니가 꼭 성공적인 인수만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인포시크. 1997년 디즈니는 검색 인진 업체 인포시크를 인수, 고닷컴이라는 디즈니 포털 서비스를 내놓았고 야후, 아메리칸 온라인 등에 맞서는 대형 포털로 키우겠다는 야심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2001년 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말죠. 여담이지만 바이두의 창업자 리 옌홍은 인포시크 수석 엔지니어였는데 디즈니에게 인수된 후 중국에서 바이두를 창업해 대박을 쳤다고 하네요. 디즈니는 폭스 패밀리를 53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2004년 미국 최대 케이블 TV 사업자인 컴캐스트에게 인수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디즈니의 CEO 마이클 아이지너는 주주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뒤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지너는 평소 스티브 잡스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아이지너가 퇴진 후 자연스럽게 픽사와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디즈니 CEO 밥 아이거는 결국 픽사를 2006년 인수하게 됩니다. 2009년에는 마블을 40억 달러에 인수하며 세계 최고의 IP를 보유한 회사가 되었고 한 발 더 나아가 밥 아이거는 조지 루카스를 설득해 루카스 필름을 40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조지 루카스는 돈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설득을 했다고 하네요. 디즈니는 게임 회사들도 인수하기 시작하는데 2013년에는 모바일 게임 매출이 29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다음에 게임 사업을 철수하죠. 같은 해 디즈니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공급하는 메이커 스튜디오를 5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MCN 사업에도 진출한 것이죠. 당시 메이커 스튜디오는 유튜브에서 5만 5천 개에 달하는 채널과 3억 8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월간 55억 건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디즈니가 세계 최고의 콘텐츠 미디어 그룹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21세기 폭스를 71조 원에 사들인 것인데 미국은 케이블 TV가 쇠퇴하면서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미디어의 강자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이에 디즈니는 TV 및 영화 시청인 비례가 온라인에 있다고 판단, 2019년 스트리밍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21세기 폭스의 핵심 콘텐츠도 선보인다는 야망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 디즈니가 21세기 폭스를 산 것이 아니라 훌루를 산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디즈니와 21세기 폭스는 훌루 지분을 각각 30%씩 가지고 있었고 이번 계약으로 디즈니가 훌루의 지분을 절반 이상으로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훌루는 넷플릭스의 경쟁사인데요. 지난 9월 자체 제작 드라마 시녀 이야기로 넷플릭스 작품들을 제치고 에미상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는 올해 11월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합니다. 과연 넷플릭스를 이길 수 있을까요? 또 최근 애플이 애플 TV 플러스 출범을 발표했는데 애플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새내기죠. 앞으로 이들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